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6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갑진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죠.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면 갑목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토가 왕성한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자축월이라고 했죠. 해자축월. 해저축월이라고 하는 건 북방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건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이 되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자축월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해월과 자월이 축월과 다른 건 뭐냐면 해자월은 겨울이면서 수왕절이죠. 수왕절. 근데 축월은 겨울이지만 이때는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그래서 해월 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거예요. 물론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자,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 맞죠. 기본적으로 겨울이면서 토왕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자고. 여기가 해가 있고 물론 지금은 무술년이라 해당은 되지 않겠지만 갑자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원래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지만 이렇게 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해자축 북방을 완전히 갖추게 되죠. 해자축 북방을 완전히 갖추게 돼서 이거는 방합을 형성합니다. 방합이라는 거 아시죠? 해자축 북방수 해자축 북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남방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 이거는 잠깐 틀렸네요. 그죠? 인묘진 동방목이죠. 동방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 화가 되는 것이고 신유술은 서방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해자축은 북방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축 방합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 해자축이 다 있어야 되고 인묘진 동방목이 되려고 하면 인묘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오미는 남방은 사오미가 다 있어야 되고 신유술 서방금은 신유술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합은 계절의 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방합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월령을 득해야 되는 거예요. 해자축 북방수가 되려면 해자축월에만 해당이 되고요. 인묘진 동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오미 남방화는 사오미 월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서방금이 되려고 하면은 신월, 유월, 술월 이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신유술 서방금이 뭐 4월, 5월, 인월, 묘월 이때 성립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자축인데 얘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중에 하나가 빠져 있죠. 근데도 이렇게 되면 해와 축 사이에도 자가 협례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협례라고도 하죠. 협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글자 세 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글자 하나가 빠지고 두 자만 있다. 이것을 방합에 준한다 해서 준방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축월이 엄동의 겨울이지만 토왕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토만 생각해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타 지지에 해수라든가 다시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거나 준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가 다시 수로
화한다 아니면 수를 더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토항절이지만 수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있느냐. 자,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자, 금의 고지라고 하는 건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금어기포인이라고 했죠. 금어기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건 포를 일으키는 것을 인에서 포를 일으켜가지고 순차적으로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이 축에 이르게 되면 금의 고지 내지는 이제 묘지라고도 하죠. 묘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축이 있어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항절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이런 게 있죠. 뭐 유금이 있다든가 뭐 사화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유축 삼합이 되죠. 삼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이 더 왕해집니다. 토항절이지만 이런 경우는 토항절이지만 수가 왕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방합이 형성됐을 때. 근데 축월에 이렇게 삼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금이 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간목이 아니고 다른 거였을 때 사는 여기도 올 수 있죠. 그럼 완전한 이건 사유축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삼합에 대해서 잠깐 또 볼까요? 삼합은 인오술 화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이 되는 것이고, 사유축 금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신사해 해묘미 목국이 되는 것이죠. 해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삼합은 토는 없습니다. 토는 삼합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합도 없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건 그냥 진술충미의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합을 형성한다거나 이렇게 삼합을 형성하는 것은 목화금수만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축월에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삼합이라든가 방합은 아니지만은 그냥 토가 많아서 토가 유치를 해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방합이라든가 삼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토는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방합이 있듯이 준삼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준삼합. 그래서 뭐 글자 한자가 없어지거나 그죠? 그래도 이건 준삼합으로 봐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축월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 준 삼합 내지는 삼합이 형성돼서 축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일간이 간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화가 여기 올 수 없고요. 유금도 여기 올 수 없겠죠. 이렇게 짜여지거나 아니면 유금이 이쪽으로 가거나 사화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또 올해는 아직은 무술년인데 녹음 중에 잠시 전화가 와서 맥이 좀 끊겼는데 뭐 상관없고요. 자, 요거 말씀드리다 저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근데 올해가 무술년이라 뭐 여기에 무슨 유금이나 사화가 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축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겠죠? 축월 겨울에 해당이 되고 엄동설안에 해당이 되지만 수왕절이 아니고 토왕절이라고 하는 개념 한 가지.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건 토왕절이지만 해수나 자수나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방합 내지는 준방합이 형성돼서 수가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축월은 금의 묘지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의 고지나 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화라든가 유금이라든가 또는 뭐 신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로 신금 있죠. 요 신금. 천간 신금이 아니라 지지 신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신금이 있게 되면 요때는 토 왕절이라 하더라도 요때는 금이 왕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원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간단히 설명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건 대립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라든가 큰 은행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화초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대립목 큰 나무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솔직한 말로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면은, 지지로 뿌리가 없거나 약하게 되면 이건 부직갱이죠. 부직갱이. 큰 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립목으로 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뿌리가 미약하면 그만큼 얇고 작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뿌리가 좀 더 왕하게 되면 좀 더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뿌리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묘월에 태어났는데 또 다 간지로 또 목이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높이도 막 몇십 미터 올라가는 나무, 뭐 둘레도 뭐 이렇게 사이즈가 뭐 수십 미터 이렇게 되는 그 사이즈도 있죠. 사람들이 막 10명, 15명씩 팔을 이렇게 잡고요. 해야 둘레를 한번 이렇게 감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그것은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왕했을 때 그렇게 큰 나무로 보는 것이고요.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얇은 나무죠. 이제 막 심은 나무라든가 아직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 나무, 내지는 음지에 있어서 발육이 좀 안 좋은 나무들이 있죠. 그런 나무들 배봤자 부직갱이 내지는 화목이라고 하죠. 땔감밖에 되지 못하죠. 이런 나무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격국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한번 내려가서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나면 정제격이죠. 정제격에 해당이 됩니다. 왜 정제격이냐? 간목은 양목이고, 그죠? 양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축중의 본기인 기토는 정제죠. 그래서 이거를 정제격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축은, 이 축이라고 하는 거, 지장간 안에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령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투출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인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했다. 이거는 정광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 완연한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개수와 신금이 같이 투출했어요. 여기와 중기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보다는 중기가 더 힘이 센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가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중기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투출하면 정광격이 관인상생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일간과 원령을 놓고 어느 지장간이 투출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장간이 전혀 투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뭐 축에 있는 것이 아무도 투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월지 자체를 본기를 가지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정제격이라고 그냥 말씀드린 게, 그냥 월지와 일간만 놓고 보면 그냥 정제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장을 아무것도 투출 안 하면 그냥 월지만 놓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격을 잡는 것은 일간과 월지만 놓고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간과 월지를 놓고 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보면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가 있어요. 그래서 갑진일주가 되죠. 갑진일주가 되고, 연주를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토는 왕하고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한 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사주 전반이 토가 너무 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다 신약인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재다 신약입니다. 물론 정제격, 정광격, 뭐 정인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전체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보면 사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사주 제다 신약한 명이냐, 살중신경한 명이냐, 아니면 제살 태왕한 명이냐, 설기태거한 명이냐, 극설교집한 명이냐, 이렇게 큰 틀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주를 이해하고 감명하는데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제다 신약이 되겠죠. 그래서 제다 신약하게 되면 재성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그죠? 근데 신약하게 되면 그 왕한 재물을 감당할 못하게 되죠. 신약하게 되면 재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재성이 많으니까 일간이 이 재물을 탐하기는 해요.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은 많은데 일간이 약하니까 약간 게으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갖고 싶고,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게 인기, 주색 잡기 이런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참 잘 놀아요. 노는 거 굉장히 잘 놀고, 주색 잡기 같은 것도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어디 뭐 일하자 그러면은 게을러서 일하기는 싫어하는데, 어디 가서 놀자 그러면 밤을 3박 4일을 새면서 놉니다. 이런 사람들 주색 잡기 잘하는 데 갔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고스톱 치자 그러면 고스톱도 굉장히 잘 쳐요. 뭐 어디 상가집 같은데 아주 잘 찾아다니줘서 거기서 일당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인데, 또 이런 사람들이 벌 때는 그렇게 해서 뭐 투기라든가 이렇게 주색 잡기 능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쓸 때도 온다한 데 쓰면 좋은데 꼭 이렇게 좀 놀거나 이렇게 투기하는데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투기를 해서 돈을 또 많이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한 사람들, 군비쟁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일간이 약하니까 벌 때 버는데 버는 게 많겠습니까? 잃는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잃는 게 많겠죠. 만약에 제다 신약이 버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명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옥빈이라고 했어요. 부옥빈인. 그래서 부옥빈이 뭐예요?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옛날로 따지면 대갓집, 뭐 양반집 안에서 뭐 천민은 아니지만은 중인 정도 되면서 양방 댁과 이 천민들 사이를 중재를 시켜주면서 집안일 돌봐주는 사람들 있죠. 쉬운 말로 집사들. 요즘 같으면 은행원들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원들 참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데가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한국은행. 그다음에 각 은행들이 돈이 제일 많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행 돈이고 국가 돈이고, 그죠? 그 투자를 맡기신 투자자들 돈이지 자기 돈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 손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자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옥, 은행도 부자지만은 빈인, 자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가난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은행원들이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라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항상 근면성실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욕심은 많고 게으르면서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베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구두쇠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재단이야기 사람들, 이 많은 재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비견겁제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신약한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인성으로서 이거는 생조해주거나, 인성으로서 생조해주거나, 비견이나 겁제로서 방신하면 약한 일간을 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뭐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비견급제라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는 사주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주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 사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주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땐 인성보다는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토가 너무 왕해요. 이 토가 너무 왕한 중에 어줍잖게 뭐 인성 한두 점 있게 되면 오히려 이 왕토가 수를 파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제파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인성을 파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왕토를 제해주는 게 좋은데, 이 토가 뭐냐면 다 양토, 무토에 해당이 되죠. 물론 월지는 축토지만, 근데 양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겁재인 을목의 공력보다는 간목으로서 제해주는 것이 공력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 축월은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조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시가 되어야 좋을까요? 자, 그럼 생시를 갑자시부터 한번 볼까요? 갑자시. 갑자시가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진과 자가 이렇게 되면은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진, 반합, 회곡하죠. 수기가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해서 일간인 간목을 이렇게 방신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토가 너무 많아서 을목,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진중 을목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왕토인 중에 간신히 자수 하나가 있어서 이 목을 생주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지지 하나가 더 있는 게 더 오히려 공력이 더 큰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술, 축, 진, 특히 월령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투출했다면, 같은 글자가 목이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와 이 세 개의 공력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토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제다신약함을 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비견겁자가 있어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운세는 이런 경우도 동남 목화향으로 행해서 일간을 도와주고 조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자시보다는 좀 나은 게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아까 자시에 비해서는 간목 일간이 그래도 공력이 능력이 좀 이렇게 월등히 자시에 비해서는 많아지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조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어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간목이 어느 정도는 이 토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성과 이 간목, 아무리 인목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아직은 제다신약인 거죠. 그죠? 갑자시가 돼도 제다신약이 되는, 갑자시가 돼도 똑같은 제다신약인 것이고요. 병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제다신약이 되는데, 똑같은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등급은 다릅니다. 갑자시가 됐을 때 좀 더 재상적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하면,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조우도 되면서 간목이 뿌리를 얻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만약 정묘시가 된다고 하면 뭐냐면 아까 병인시에 비해서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두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병인시와 정묘시의 차이는 조후의 차이가 있어요.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 정화로서는 여기를 조후하기가 굉장히 미흡하겠죠. 미흡. 그래서 정묘시도 나쁘진 않지만, 간목이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조후의 차원에서는 병인시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시가 되겠죠. 무진시. 무진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을목이라고 하는 것 크게 용도는 없습니다. 그죠? 뭐 간목 입장에서 을목, 음간에 여기다 써서, 양간은 약해도 음간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음간 같은 경우 양간이 있으면 양간에 의지를 합니다. 만약에 그 을목 일간이 간목을 받더라 그러면 등락해가 등락반갑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일간이 간목이니까 을목에 의지하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도 약한 경우 병화를 보면 의지가 되죠. 근데 병화가 약하더라도 음간이 정화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겉볼 서물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하는 게 양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와 같으면 얘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니까 사주 전반이 다 토예요. 무술, 축, 진, 무진. 그러면 이거 종격 중에서도 종제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제 종격은 항상 끝에 기명자를 붙인다고 했죠. 이거로서 정확히 말을 하면 기명종제격이 되겠죠. 기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숨 명자,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 목숨을 버리고 재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종제격이 된다고 하면 일간인 간목의 기질이라 일간의 간목이라 특성을 다 내팽개쳐서 버리고 이 왕토를 다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격이 된다면 이제 기명 종제격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종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저같이 종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똑같은 명리학이고 똑같은 사주를 보는 것인데 왜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냐고.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똑같은 이 사주를 놓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종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그냥 내격인 제다신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제격으로 이 사주를 종제격으로 보면은 처덕이 있는 사주고요. 아니면 집안이 부호가 출신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굉장히 특출난 사람입니다. 근데 종제격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종제격이 아니라 제다신약을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주색잡기라든가 이렇게 인색하고 이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확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종제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소견, 제 개인적인 그걸로는 이건 그냥 일반 내격으로서 그냥 저는 내격으로서 그냥 이거는 제다신약 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화운보다는 모군이 좋겠죠. 모군 아니면 수운도 나쁘진 않을 건데 너무 이렇게 토가 왕하면 수운이 온다 하더라도 왕토가 이 수를 제압을 하기 때문에 썩 발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토가 많다고 해서 엄동설하는 축월에 해동 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순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무진시에 대한 건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한번 보죠. 임신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다 신약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어서 이건 신진 반합 회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합의 협력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변의 진리죠. 이 임수라고 하는 거 신의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요 진의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진의 뿌리를 두기는 좀 힘들고 이 신금의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나 제다 신약에 금을 보게 되면 뭐 제살태왕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약한 간목을 개수가 이렇게 생주해 주는데 역시나 이 임신시도 조후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는 뭐 임신시뿐만 아니라 계유시도 마찬가지겠죠. 계유시가 되면 이건 진유합금 되죠. 이거는 그야말로 지지로 놓고 보면 제살태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살은 아니지만 일간이 약한 중에 재성이 왕하고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정관이지만 약한 간목한테 작용하는 것은 마치 칠살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살태왕으로 놓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살태왕한 사주에 개수가 있어서 이거 약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용신도 개수로 볼 수가 있고요. 임신시도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조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는 아니죠.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진시가 됐을 때는 깔끔하게 종격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뭐 생주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종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시를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차라리 종격이 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하게 생주해 주는 게 있으면 양간들 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중중한 것이 문제죠. 적당히 왕했을 때는 적당히 배합을 맞추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연주를 비롯해서 월령과 일지까지 토가 왕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아주 태왕한 거예요.
일가는 약하고 토가 태양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생시에서 생주를 해준다 하더라도 저 왕토를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요. 역시나 이제 대운에서 울로에서 또 생주를 받아야 간목이 저 왕제를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제다 신약인 사람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게을러선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